08 도함수의 활용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첫 번째 1페이지 보도록 하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두 개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솔직히 이미 수학 3화에서도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묻는 문제 많이 풀어봤지.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무조건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의 특징은 대부분 어땠어? 좀 절대값 같은 게 붙은 지저분한 복잡한 함수. 하지만 확정되어 있는 확정된 어려운 함수하고요. 미확정된 아주 쉬운 일반적으로 직선. 요거 두 개가 나와서 확정된 그래프를 그려놓고 미확정된 그래프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중요한 그림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녀석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땡땡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래프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래프. 거의 실근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의 95%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래프. 자, 아래에 있는 개념도 마찬가지. 아래 보면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나와 있죠.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래프.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래프. 결론 뭐야? 우리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도함수의 활용 2에서 극대 극소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증간표 극대 극소 이런 거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걸 거기에서 배웠거든. 이제 써먹는 겁니다. 그렇구나. 자, 이제 개념 들어간다.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아주 방정식과 함수가 흥미로운 건 뭐야?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 수도 있고 방정식 문제를 함수 문제로 바꿔서 풀 수도 있다라는 특징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실근의 개수는 선생님이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즉 함수로 바꿔 풀라는 거니까 좌변에 y는 넣어서 y는 fx와 우변에 y는 넣어서 y는 0이라는 두 개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y는 fx와 y는 0, 일명 무슨 축? x축 되겠죠. 자, 이 녀석의 무엇을 구하면 돼?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면 그것이 바로 실근의 개수다예요. 자, 아래 있는 문제도 그럼 엄청 쉽지. 그림이 저렇게 나오면 이때 우리는 y는 fx와 y는 gx라는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예요. 되셨습니까? 예. 하지만 실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론은 이래, 개념은 이렇지만 실제 개념은 이 아래쪽에 더 가까워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x, y 이외의 문자에 해당되는 미정계수가 하나씩 들어있어. 근데 그 미정계수가요, 어떤 x에 하나씩 막 쫙 있는데 혼자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만들어서 확정된 그래프, 그리고 얘는 뭐야? 미확정된 그래프인데 무슨 함수라고 불리지? 얘는 상수함수라고 불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래프 가지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 유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버리는 거야. 여기 kx. 얘는 어때? k가 얘처럼 단독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붙어있지. 붙어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식 자체가 통째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가 한쪽도 fx, 한쪽도 gx의 구조가 돼서 확정된 그래프와 k를 포함한 미확정된 그래프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된다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됐죠? 지워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보도록 하자. 자,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요, 요런 구조의 식이 엄청 많아요. x에 관한 식이 막 쫙 주어지다가 맨 뒤에 마이너스 k가 있어. 는 0일 때 실근의 부호 구할래?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된다? fx는 k로 바꿔놓고 문제 푸는 거예요.
확정된 부분과 아주 미확정돼 있지만 아주 쉬운 상수 하나로 나눠 놓고 어떻게 y는 fx와 y는 k를 구해 놓고 이 녀석의 교점의 모의 부호만 따지면 된다. 실근의 부호를 따질 때는 x좌표의 부호만 보시면 돼요. x좌표의 부호, y좌표의 부호는 신경 쓸 필요 없고 x좌표의 부호만 보면 된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 페이지 x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졌대요. 자, 여기에 보니까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얘가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래. 와,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얘는 실근의 개수가 총 3개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릴 수만 있다면 그래프를 그릴 때 막 그리지 말고 바로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이 마이너스 K를 어떻게 한다? 이항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요. 즉 식은요 3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24x는 k라고 바꿔놓고 요 그래프 하나 그릴 거고 요 그래프 하나 그릴 거예요. 요 그래프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그림을 그릴 거야. 자, 우리는 이때 첫 번째 그래프를 확정된 그래프라고 부를 수 있고 두 번째 그래프를 미확정된 그래프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항상 누구부터 그림을 그린다? 확정된 그래프부터 그림을 그리고 미확정된 그림을 조금씩 이동하면서 중요한 문제의 요구사항에 맞는 중요한 그림을 찾는 겁니다. 자, 나 이 4차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뭐다? 도함수. f-x는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 극각 구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앞식이 12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고 뒷식은 마이너스 12 빼면 x 마이너스 2니까 공통인수가 12의 x 마이너스 2가 보이네요. 결국 남는 찌끄레기식은 x-1, x 플러스 1이 된다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얘는 이제 f-x의 값이 0이 나오는 값으로 3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자. 여기다 쓸까? 이제 난 뭘 구해야 돼? 얘가 극대극소 이런 거 그리려면 우선 x의 2의 값도 구해보고 f의 1의 값도 구해보고 f의 마이너스 1의 값도 구해야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구해봅니다. 2 대입해요. 3 곱하기 16 마이너스 8 곱하기 8 마이너스 6 곱하기 4 플러스 24 곱하기 2 나와 있네요. 공통인수 우선 8 한번 뽑아낼까? 6 빼기 8 뽑아내면 마이너스 3 8 뽑아내면 6 플러스 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몇 나올까? 8? 네, 8이요. 네. 자, 1 대입해 보겠습니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24 얘 계산하면 몇 나올까? 13 14 자,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3 플러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얘 계산하면 몇 나올까? 마이너스 19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는 거. 우선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9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1인데 1,13이네 1,13이 있고 그 다음에 2,8이네 2,8 뭐 요렇게 높낮이와 x값의 차이에 따라서 좌표축 없이 그냥 선생님이 대강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함수니까 요런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이제 y는 k를 이동시키면서 상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가져야 되는데 근이 없어. 한 중근 서로 다른 두 실근 가다가 바로 이 순간 한 중근과 두 실근을 갖고 있죠? 네. 여기가 바로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자리네. 이때 y는 몇 되겠습니까? 8.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계속 올라가. 와, 서로 다른 네 실근 가다가 바로 요 자리에서 한 번 더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 같네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계속 어때?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같죠? 자, 이때 y의 값은 몇 되겠습니까? 13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나올까요? 22. 그래프 그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새 실근을 가지는 경우는 어떤 모양이죠? 새 실근을 가지는 부분. 교점이 보여야 돼요. 근데 중근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접할 때가 중근인 거예요. 아, 예. 근 하나, 근둘, 중근. 네. 문제에서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이해돼? 네. 다음 페이지 풀어보세요. 결국엔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문제에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실근의 구호예요. x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기준이 되는 좌표축이 있으면 좋단 얘기야. 앞의 문제와의 차이점은 부호를 알기 위해서 좌표축을 설정해놓고 그림을 그리라면 라는 얘기지. 한 사람 답 내고 15초 후에 같이 풀 거예요. 답 나왔어? 아니요. 기다리려고요. 예, 정답은 5번. 15초 뒤에 같이 풉니다. 우진이 문제 안 풀었어요. 마이너스였나? 진짜. 같이 풀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갖도록
와, 결국엔 금 몇 개를 갖는다? 4개를 갖는데 4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야, 2개는 양근, 2개는 은근이야 라고 실근의 부호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얘 뭐다? 실근의 부호와 관련된 문제로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래프. 자, 이때 그림을 그리는 요령 샥 봤더니 문제의 핵심이 되는 K가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네요. 그럼 얘만 남겨두고 다 이항해서 확정과 미확정으로 바꿔줍니다. 좋았어.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2x는 k라고 다 이항을 해서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12x. 선생님 식 맞지? 계산 제대로 했지? 는 k. 예, 이 녀석을 나는 fx라고 해서 확정된 그래프 그리고 미확정된 그래프를 이동시키면서 중요한 그림을 찾을 거야. 얘를 그리려면 도함수가 필요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는 0으로 만드는 값을 찾아야 극대값, 극소값이 나오겠죠. 자, 봤더니 어우 느낌이 온다. 얘 4x의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 얘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 나와서 공통인수 사이에 x 마이너스 3 보이면 찌끄레기 식으로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보이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겠구나. 와, 극대 극소 뭐 이런 게 3개가 나오는데 아래로 볼록인 4차 함수예요. 맞습니까? 그래, 4차 함수니까 나는 지금부터 f의 3도 구하고 f의 1도 구하고 f의 마이너스 1도 구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x의 자리에 3 대입합니다. 4 곱하기 3의 세제, 그냥 계산할까? 27 마이너스 12 곱하기 9 마이너스, 내가 갑자기 어디에 집어넣는지 헷갈렸다. 오락가락 하는구나. 얘가 fx죠? 예, 여기에 집어넣어야 된다. 자, 3의 4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9 그리고 플러스 12 곱하기 3 나왔어요. 그래, 9로 묶을 수 있겠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플러스 4. 얘 계산하면 몇인데? 마이너스 9. 예, 마이너스 는 마이너스 9 나왔어요. 자, 이제 1 대입합니다. 몇 나옵니까? 7.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9요. 마이너스 9. 자, 요번에는요, 양근, 은근 요런 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좌표 축을 해놓고 그림을 그리는 게 낫습니다. 라고 했죠. 우선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그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요 점을 지나네. 1, 7. 그래, 1, 7. 요 점을 지나네. 자, 그리고 3, 마이너스 9. 2, 3, 마이너스 9. 요 점을 지나면서 예, 4차 함수니까 뭐 그림을 그리면 아씨 0일 때 그려야 했어. 미안해. 이렇게 그려버리면 안 되지. 절편을 체크를 했어야죠. 소리 하나 더 잡아내셔야 돼요. 막 그리면 안 되지. 뭐 그려야 돼? 미안해. 예. 뭐 그려야 됩니까? 0을 잡아내야 돼요. 양수 음수로 따져야 되니까 x가 0일 때에 y절편을 잡아내야지 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수 있겠지. 0 대입했더니 뭐 나옵니까? 0 나오네요. 그렇구나. 0. 다시 죄송.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자, 1, 7. 그리고 3, 마이너스 9. 이래서 뭐 이런 그림이 나왔어.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이 없었어. 음의 중근 하나, 양의 중근 하나. 근데 여기를 딱 갔더니 갑자기 뭐로 바뀌어? 양근 둘, 음근 둘, 양근 둘, 음근 둘, 양근 둘, 음근 둘, 양근 둘, 음근 둘. 가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음근 하나, 영인근 하나, 양근 두 개로 바뀌지.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계속 어때요? 음근은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만 나와요. 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요 사이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요 사이에 경계가 되는 중요한 그림을 찾아야 되지. 바로 얘하고 얘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때 y는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9. y는 몇 나오겠습니까? 0.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 빨갱이 사이에 있을 때만 양근 두 개, 음근 두 개가 나오죠. 결국 k의 값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9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그런데 b-a를 구하래요. 0 마이너스 9.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9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수습했어, 우준아? 네. 우준이 형 그냥 그림은 그래도 0을 딱 비슷하게 그렸어요. 오, 그래? 오, 완전 탁월한데. 됐으니까 네. 지금 y는 0일 경우도 돼. y는 0일 경우에는요. 한 개의 음근과 0인 근과 양근 두 개를 가져요. 또 질문 왜 그건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예. 3차 방정식에 근의 판별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밑에 그래프 작업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줄여야 되는구나. 예. 자, 우리가 요 밑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보려고 해요. 3차 방정식의 실근이 3개냐, 2개냐, 1개냐, 없냐, 뭐 이런 걸 보고 싶은 겁니다. 없을 리는 없고요. 자, 이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요. 이런 애 혹은 이런 애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쵸? 예. 자, 그리고 3차 함수가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일명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 경우는요. 한 실근과 중근, 중근과 한 실근, 한 실근과 중근, 중근과 한 실근 요렇게 생긴 경우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안 되죠. 그건 사차함수잖아. 아, 하나, 둘, 셋, 넷. 사차함수여서 안 그러네요? 되는 거야. 삼차함수. 자, 이번엔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경우를 볼 텐데 사실 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요. 요 음으로 내려가는 케이스 제외하고요. 양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만 그려드릴 거예요. 총 몇 개의 그래프가 나와? 원래 12개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릴 수가 없어서 6개만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는요. 여기서 각 하나에 2개씩 그릴 거야. 이렇게 생긴 경우 혹은 이렇게 생긴 경우 그리고 반대되는 케이스 2개가 더 있겠죠. 혹은요. 이렇게 한 실근을 갖고 여기서 순간 0이 됐다가 올라가는 거지. 다시 여기서 순간 0이 됐다가 기울기가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 그래프는 뭐다? 헐랭이, 헐랭이 이렇게 2개 그리시면 돼요. 이게 바로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경우 되겠습니다. 자, 3중근을 갖는 경우는요. 여기서 순간 바로 여기에서 0이 돼야 되는 거야. 요렇게. 바로 여기, 반대로 그려야지. 바로 여기에서 0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얘는 조금 12개의 그래프에서 6개만 그려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와, 그래프를 보니까요. 선생님,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 그래프와 극대값,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로 나뉘어지네요.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린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앞으로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 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요로, 즉 판별식이에요.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어떻게 푸냐? 와, 얘가 극대 극소값이고 얘가 극소 극대값인데 극대값과 극소값을 두 개 곱해버리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무조건 무슨 수가 나온다? 음수가 나오는구나.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무조건 음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판별식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을 써버리게 되면 즉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0이 된다예요. 오,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때요? 극대하고 극소를 곱하면 항상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예, 0보다 크다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얘들아? 네. 자, 그런데 어때? 극대값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까? 자, 한실근과 두어근을 갖거나 삼중근을 가질 때는 극대값,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f-x가 0 이상. 얘도 뭐 그렇지. 자, 생략된 두 개의 그래프 생각하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혹은 f-x가 0 이하. 생략된 그래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헐랭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f-x가 0보다 크거나 생략된 그래프 생각하면 f-x가 0보다 작거나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삼중근을 가질 때 뭐가 되겠다? f-x가 0 이상, f-x가 0 이하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 자, 됐나요? 예.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 됐나요? 예.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쉬운요.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요. 서로 같은 한 개의 실근을 가져요. 실근을 갖지 못해요. 우리 또 어떻게 풀었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D는 0이다. D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풀었지. 자, 이제 3차 방정식이 되고 있어. 3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근이 제일 많아봤자 몇 개? 3개일 거예요. 와우! 실근이 3개가 나오는 경우, 2개가 나오는 경우, 1개가 나오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3개가 나오는 경우에 판별식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작다. 뭐가 되겠어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다 되는 거예요. 뭐가 되겠어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크다.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저분한 애들이 붙잖아. 혹은 어떤 경우? f-x 릴레이션이요. f-x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0 이상이거나 0 이하이다. 그냥 간단히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예. 그리고 이제 삼중근을 갖는 경우도 사실은 몇 개, 서로 같은 실근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개죠? 그래서 얘는 사실 뭉뚱그려가지고 f-x는 릴레이션 0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죠?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요 개념을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개념 정리해보면
예,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할 때는요. 극값이 있을 때와 극값이 없을 때로 나뉘어지는데 극값이 있을 때는 판별식이 뭐가 됩니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릴레이션 0 얘가 판별식이 돼요. 하지만 극값이 없을 때 뭐가 판별식이 된다? f-x 릴레이션 0 얘가 판별식이 된다요. 자,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두 개로 나뉘어지는구나. 그러면 둘 중에 누가